근데 이제 내가 살아야 될 집이 물가에 대해서 리스크 해지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집을 안 갖고 있으면은 안 갖고 있는 집가액이 계속 올라가는 거죠. 물가와 함께 올라가는 거죠. 근데 그럼 내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 이세무사님 자산이 상당하실 것 같아요. 모든 자산을 주식에만 넣으실 것 같진 않은데 세무사 관점에서도 절세 전략이 있으실 것 같고 부동산 투자는 어떻게 하고 계셨나요? 저는 재테크 강의나 질문을 받았을 때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산 포트폴리오 전략으로 치면 요즘 재테크 공부하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 5억이 있으면 부동산은 얼마, 주식은 얼마, 달러는 얼마, 금은 얼마, 심지어 채권까지 요즘 등장을 했죠. 5가지. 부동산, 채권, 주식, 금, 달러. 자산 배분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궁금한 게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주식을 해왔고 지금까지도 제 지론은 잘하는 거를 계속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은 우리는 투자 수익률을 얻기 위해서잖아요. 어떤 예를 들 수 있냐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잘하면서 좋아하는 거라고 주식 투자로 좀 빠른 성공을 거뒀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한 30대 후반, 40대 초반에 주식만 내가 평생 이거 할 수 있나? 그런데 금액이 너무 커져서 그러면 당연히 부동산 투자도 이제 크게 해야 되겠다. 네. 크게 한다는 얘기는 뭐 건물을 사거나 이 정도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할 수는 없지. 왜냐면 제가 주식에서 성공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열심히도 했고 운도 좋았지만 또 그런 준비 과정이 있었으니까. 근데 부동산을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1, 200억짜리 건물을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배워야지.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부동산 대학원 석사과정을 입학을 했고요. 그때가 금융위기 직후였어요. 2008년 금융위기잖아요. 그래서 그 직후 2009년, 10년 이때 이제 들어갔는데 들어갔던 이유는 세무사 라이선스가 있으니까 제 주변에 부동산 대학원 들어갔던 분들이 꽤 있는데 너무 좋다고. 정원이 80명인데 각 분야의 티어들이 딱 있어서 80명 동기들 중에 뭐 변호사, 세무사, 뭐 감정평가사, 그리고 뭐 시행사, 아니면 금융권의 PF 담당자, 건설사, 지인들로서 부동산 관련 모든 거를 할 수 있는 맨파워도 생기고 공부도 석사과정이니까 하고 저도 그런 준비를 하러 들어갔죠. 사실 그때 목표는 건물을 하나 시행하는 거였어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다 보니까 PF가 완전히 막혔었습니다. 그때 좀 불운의 기수였고요. 보통 기수들은 부동산 관련 사업들도 많이 했다고 들었었는데 저희 때는 이제 공부는 했는데 실무적으로 못하게 된 케이스였고 그리고서 다시 또 시간이 흘렀고 작년에 한 번 더 들어갔어요. 왜냐면 이제는 정말 좀 사옥이 필요하게 돼서. 대학원을 다시 들어가셨다고요? 대학원은 석사를 나왔고 이번에 이제 최고경영자, 고등학교 최고경영자를 작년에 이제 들어갔었고요. 석사과정은 실무진들이 좀 많이 오셨다면 그런 40대 초반, 30대 후반은 실무진들, 뭐 부장급들이 왔다면 최고경영자 과정은 나이가 40대 후반, 50대 최고경영자들이 오니까 새로운 것들을 많이 배웠고 시행 관련해서도 좀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지금은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사옥을 시행을 할까 그런 정보들을 계속 교환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 캐파가 예를 들어 몇백억 있으면 그 중에 한 1, 200억은 건물 하나 사고 싶다? 건물 사서 임대 놓는 게 아니고 내가 사무실 지금 한 3, 4개를 쓰고 있으니까 10층짜리 건물을 사서 몇 층은 쓰고 몇 층 임대 주고 근데 그거 건물을 사는 게 아니고 그럼 땅을 잘 사서 괜찮은 건물을 짓자 뭐 이런 계획을 지금 잡고 있고요. 한 1, 2년 안에 할 생각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저는 그 정도의 돈이 있으니까 이런 건물을 생각한 거고 근데 만약에 이제 뭐 부동산의 전반적인 보통 과정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집을 사는 게 제일 첫 번째. 저도 당연히 집 투자를 한번 했었고요. 집을 사는 이유가 1순위인 건 너무 명확해요. 왜냐면은 주식 관련 베스트셀러 서적들 에서도 되게 유명한 책이 있거든요. 피터 리치. 그렇죠. 전설로 떠나는 월가 영웅 피터 리치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뿐 아니라 뭐 저도 마찬가지고 대다수의 주식으로 성공한 분들한테 부동산은 어떤 정도 생각하시나요? 그러면 내 집 한 채는 무조건 있어야 되라는 건 보통 정설입니다. 이 주식하는 사람도 논리가 명확하니까. 왜냐면 우리가 주식주라는 말 굳이 하지 않더라도 내가 살아야 될 집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살아야 될 집이 물가에 대해서 리스크 해지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집을 안 갖고 있으면은 안 갖고 있는 집가액이 계속 올라가는 거죠. 물가와 함께 올라가는 거죠. 근데 그럼 내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적어도 내가 꼭 필요한 집 한 채는 일단 사는 게 맞다라는 게 통설이고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근데 이제 뭐 두 번째, 세 번째 집을 갖느냐 안 갖느냐는 이제 그때부터 투자잖아요. 그래서 그 투자로 들어갔을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식을 사라면 주식을 하면 되고 부동산을 강하면 부동산을 하면 되고 사실은 저는 세무사니까 상담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요즘 분들은 집 두 채, 세 채 쪽으로 가진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 세금 때문에. 대부분이 세금 때문에 주식 쪽으로 오신 분도 있고
왜냐면은 집 두 채, 세 채의 세금 중과가 너무 심하고 또는 종합부동산세도 심하고 하기 때문에 집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뭐 똑똑한 한 채죠, 결국은. 이것도 역시 수요 공급의 법칙으로 본다면 결국은 이런 거예요. 10년 전에 지방 아파트가 1억이고 강남 아파트 예를 들어 10억이라고 치면 그러면 10년 이후에 지방 아파트가 2배로 1억에서 2억이 됐을 때 그동안 10억의 강남 아파트가 30억, 40억이 된 거죠. 그러면 왜 전국의 아파트가 똑같이 안 올랐어? 바로 수요 공급의 법칙 때문이에요. 왜? 많이 사는 사람이 있어야지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네. 그런데 지방 아파트 사는 분들 중에 돈을 벌게 되면 서울 아파트를 사고 싶어 하세요. 근데 서울의 아파트 갖고 있는 분들이 지방 아파트를 사고 싶어 하진 않거든요. 맞아요. 결국은 만약에 집 투자를 생각한다면 똑똑한 한 채가 제일 중요하니까 굳이 뭐 세금 중과되는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두 채, 세 채 갈 필요 없이 한 채만 갖고 있으면 되고요. 근데 부동산 투자를 질문하셨으니까 만약에 뭐 집이 아닌 다른 대체 투자를 생각하신다면 결국은 상가, 토지 뭐 이쪽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거잖아요. 방금 말씀드린 집에서 상가 투자로 넘어갈수록 조금씩의 공부가 더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집 투자는 특히 첫 번째 집은 우리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첫 번째 집을 샀던 경험들이 있어요. 네. 그럼 뭐 주변 사람들한테 들으면 되거든요. 근데 상가 투자로 이제 넘어간단 말이죠. 많이 상가 투자를 10명 중에 너 상가 사봤니? 별로 없어요. 맞아요. 별로 상가 투자 해본 주변 지인이 없으면 지인은 말을 일단 신뢰할 수 있겠죠. 네. 지인 사기꾼이 아니라면. 네. 그런데 이제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 상가에 관련된 그 상가를 파는 사람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그런 거 있잖아요. 약국에 가서 바카스 달라고 하면 바카스가 아닌 바쿠스를 준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바쿠스가 좀 더 남기 때문이죠. 네, 그렇죠. 근데 상가를 내가 투자하고 싶을 때 상가 전문가 정말 내가 투자를 잘하는 친구가 있으면 저 상가 살까? 저 상가 살까? 하면 정확히 그래도 포인트를 짚어주는데 그렇지 않다면 그 상가 가서 상담받으면 100% 그 상가를 매도하는 사람은 추천밖에 안 할 거란 말이에요. 상가 투자는 좀 공부를 좀 하셔야 되고 토지 투자는 훨씬 많은 공부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석사까지 또 하셔가지고 식견이 있으시네요. 돈이 많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다주택으로 넘어가기보다 상가로 많이 가시는 것 같고 세무사님도 그쪽에 좀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랑 별개로 세무사님이 봤을 때 이거 좀 부동산 좀 저평가다 이런 거 있을까요? 뭐 지역이라든가 아파트라든가 종목이라든가 아니면 뭐 리츠라도. 사실은 이제 주식 쪽에서도 저평가라는 말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왜죠? 왜냐하면 현재의 평가가 적절한 평가라는 시장 우선주의인데 네. 가끔씩 가격이 많이 올라 있거나 많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죠. 네. 근데 그거는 아까 제가 탑다운 분석 문제라고 했잖아요. 네. 시장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거품 경제라는 말을 쓰듯이 시장이 전체적으로 급등을 해 있거나 전체적으로 급락이 되어 있는 경우는 인정. 왜냐하면 이 시장이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의 정책이랄지 금리, 대출 정책, 세제 정책 이런 거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시장 전체가 올라가 있거나 내려가 있는 건 저는 인정을 하는데 시장에서의 개별 자산들, 주식으로 치면 주식의 개별 자산들 또는 부동산으로 치면 개별 자산이 어떤 거는 굉장히 적정한 가격 또는 높은 가격인데 어떤 건 굉장히 낮은 가격이라고 사실 믿지 않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부동산 전문가들이 다 바본 거거든요. 왜냐하면 정말 똑똑한 부동산 전문가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이 유튜브에서 제가 말하기 전에 이미 적정가치 올라가 있어야 돼요. 저평가되어 있는 건 부동산 전문가가 그걸 캐치를 해서 이미 적정 가격이 올라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탑다운을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버텀업으로 가서 두 개를 계속 아무리 비교해봐요. 진짜 제에 비해서 너무 싼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가격이 안 좁혀질 때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뭐 지방 아파트와 네. 뭐 서울 아파트의 가격 차이가 굉장히 좋은 예가 될 거예요.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30년 전에도 야 서울 아파트가 뭔데 지방 아파트보다 2배야 3배야 4배야 하는데 지금 뭐 5배 10배까지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지방 아파트는 저평가 아니에요? 아닌 거죠. 동시대의 시장에서 계속 우리가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특수한 투자 자산을 찾기보다 오히려 특수한 투자 자산보단 이렇게 볼 수는 있겠죠. 뭐 아파트냐, 뭐 상가냐, 토지냐, 아니면 경매를 받는 게 좋냐, 매매로 사는 게 좋냐, 또는 이제 저런 거가 진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시행 때문에 땅 전문가 형들하고 대화도 많이 하고 알아보는데 그런 말들을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정말 토지 투자, 시행 투자의 핵심은 살 때 이미 결정된다. 어떤 땅을 사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어떤 땅도 이미 싸게 살 수 있는 질문하신 거에서 저평가라기보단 뭐 금매라는 표현이 좀 정확하겠죠. 뭔가 약점이 있어서 싸게 급하게 나온 물건을 채가는 게 살 때부터 내가 이익을 얻고 들어가는 거고 아무리 뭐 분석을 하는 것보단 예를 들어 집도 똑같겠죠. 내가 어느 아파트를 들어가고 싶어. 그 아파트에 굉장히 일 잘하는 공인중개사분이 있으면 자주 찾아가서 금매 없어요 하면 시가보다 50% 싸게 나올 때가 있는 거죠. 뭐 급하게 내놓은 사람들.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격이라는 건 매수자와 매도자, 수요와 공급이 결정되는 합의선에서 균형 가격이 결정되는 건데 매도자가 급한 거야. 난
나는 빨리 팔고 싶어. 빨리 팔려면 싸게 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그거를 기다리면 싸게 살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런 것도 굉장히 좋은 노하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